이처럼 역사적으로 회자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둔 투자자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수가 몰려가는 길은 피하고 소수가 가는 길을 택하는 역발상 투자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모두 미친 짓이다 라면서 비웃을 때 더욱 투자를 늘리는 겁니다. 뮤추얼 펀드의 대가로 유명한 템플턴 그로스의 창립자 존 템플턴 경도 비슷한 일화가 있습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라는 것은 아마 잘 아실 텐데요. 템플턴 경은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뉴욕 증시에서 1달러 미만에 거래되고 있던 주식 104개를 골라서 전체 1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되죠. 유럽의 전쟁은 참혹하기 그지 없었지만 이로 인해서 전쟁을 비껴간 미국 경제는 더욱 탄탄한 성장을 구가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템플턴 경은 포브스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전망이 좋은 곳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은 잘못되었다. 전망이 최악인 곳은 어디인가? 라고 물어야 올바른 질문이다. 비관론이 극도에 달할 때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남들과 반대로 간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수로 만들어서 알기 쉽게 보여주는 회사가 있는데요. CNN에서 매일 금융시장 데이터를 집계해서 산출을 하는 공포 탐욕 지수, Fear and Greed Index라는 지표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에 빠져 있고 반대로 얼마나 탐욕에 빠져 있는지를 수치화해서 보여주는데 이 지수는 0부터 100 사이를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수가 25 이하로 가면 사람들은 내 돈을 전부 다 잃을 수 있다 라는 극한적인 공포를 느끼는 지경까지 가면서 투매가 나오고 증시가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 지수가 75 이상까지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는데 나만 뒤처질 것 같다. 나도 친구 따라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면서 혈안이 되어서 급하게 시장에 달려들어서 고점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지수는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로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12까지 곤두박질 쳤었고요. 2020년 3월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왔었을 때 13까지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공포 탐욕 지수를 활용하는 방법은 그래서 의외로 간단한데요. 지수가 극단적인 공포 단계까지 하락하면 투자를 늘리고 지수가 극단적인 탐욕 단계까지 진입해서 올라가면 고평가된 주식과 자산을 매도할 기회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부자가 되는 길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쓸쓸하고 좁고 험한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과 자주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 생각인 양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서로 영향을 받아서 두루뭉술해지기 마련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미 가격에 반영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불세출의 투자자로 불리는 워렌 버펫. 이 워렌 버펫은 세계 금융의 심장부라 불리는 월스트리트와 멀리 떨어진 오마하에 살면서 투자를 하고 있죠. 아마도 그것은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워렌 버핏은 미국 중부 한가운데에 위치한 네브라스카주의 오마하라는 도시에 평생을 거주하면서 오마하의 현인이다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돈을 벌고 성공하면 뉴욕이나 다른 대도시로 본사를 옮길 만도 한데 되려 매년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를 오마하 내에서 개최하고 있죠. 물론 이제는 네트워크의 발달로 어디서든지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위치는 더 이상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이 월스트리트에서 멀리 떨어진 오마하를 고집하는 진짜 이유는 다수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인 판단을 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영화 빅쇼트에는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곤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확실히 안다라는 착각 때문이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작가이자 미국 현대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크 트웨인이 남긴 말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투자를 굉장히 좋아했지만 하는 족족 실패를 했던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작전주에 손을 댔다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거의 100억 원을 날렸다고 하고요. 1800년대 중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골드러시가 일어나자 책을 팔아서 번 인세, 대출받은 돈을 모두 금광산업에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그가 이런 말까지 했을까요? 10월은 주식 투자를 하기엔 특별히 위험한 달이다. 7월과 1월, 9월, 그리고 4월, 5월, 3월, 6월과 12월, 8월, 11월, 그리고 2월도 그렇다. 그만큼 주식 투자에 있어서 안전한 달이란 애초에 없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의외로 우리가 투자에 실패하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의외로 많이 아는 것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많이 아는 것보다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겸손함, 지식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능력, 그리고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가지는 것이 돈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세계적인 경영 그루로 꼽히는 일본의 경제학자 오마에 게니치가 난문 쾌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3가지 뿐이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3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이 3가지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부터 달라질 거다라고 새로운 결심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요. 사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낯선 자극을 받게 되고요. 이를 체화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매일 똑같은 사람과 밥을 먹고 매일 똑같은 일을 한다면 과연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새로운 자극이 없다 보니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이 되기 일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바꾸고 싶다면 용기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본다든지 하루 24시간을 이전과는 다르게 활용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취미 생활을 시도해 본다든지 가지 않던 길로도 걸어가 보고 생전 타본 적이 없는 버스 노선을 택해서 한 바퀴를 돌아보는 것도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제가 만나본 부자들은 좋은 루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루틴이란 내가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소에 특정 행동이나 절차를 반복을 해서 훈련하는 것인데요. 무엇인가를 정하고 그것을 매일 완수함으로써 욕구를 통제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하나의 행동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비타민을 챙겨 먹는다든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조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소하지만 전부 루틴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이겠죠.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매일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투자가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결국 항시 좋은 루틴을 가지고 준비하는 삶을 가지는 사람들이 기회가 왔을 때 움켜쥘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